요즘 구미호들 참 예쁘죠? 그런데 이 예쁜 구미호가 2026년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난 인간이 되지 않을 거야. 난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비참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지도 않을 거야. 구미호로 사는 건 말이야, 게임할 때 현질하는 거랑 비슷해. 고생 없이 재밌는 것만 딱 즐기는 거지. 너 나 이기지 마. 친애하는 인간 여러분, 내가 잠깐 실례할게요. 난 인간 안 돼. 절대 안 돼. 옛날엔 인간이 되고 싶어 100일 동안 마늘도 먹고 간도 빼먹었는데 지금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악행을 정립한답니다. 왜냐고요? 인간으로 살아보니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조상님들이 보시면 뒷목 잡고 쓰러질 구미호의 파격 변신. 1000년 전 요괴가 어쩌다 인간 손절을 선언하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구미호의 역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미호를 조선시대 설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족보를 따져보면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사실 구미호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모두에 존재하는 동북아시아의 요괴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기록은 무려 2000년도 더 된 중국의 지리서 산해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책이 구미호의 서식지를 청구국이라고 적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국은 당시 중국인들이 우리 고조선 지역을 부르던 별칭이었거든요. 즉, 기록만 놓고 보면 구미호의 고향은 대륙의 동쪽, 지금의 우리 땅 근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토종 요괴는 왜 하필 9개나 되는 꼬리를 달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괴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숫자 3을 기란 숫자로 여겼는데 그 좋은 3을 3번이나 곱한 9가 가장 완전한 숫자라고 봤어요. 하지만 9는 완전하면서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서 10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고 다시 1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이가 9로 끝나는 해를 9수라고 부르면서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구미호의 꼬리가 9개인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승천 직전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을 상징하는 거죠. 전설에 따르면 평범한 여우가 100살이 되면 비로소 구미호가 되는데 그때부터 100년마다 꼬리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9개라면 최소 900살은 먹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각각의 꼬리는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수련과 지혜의 결과물이고 꼬리가 많을수록 더 강력한 도수를 부리고 더 완벽하게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강력한 구미호가 사냥하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중국과 일본의 구미호는 여우 구슬을 주로 사용합니다. 키스를 하면서 구슬을 남자 입으로 몰래 넘기는데 이때 이 구슬이 남자의 정기를 쭉쭉 빨아들이죠. 반면에 한국 구미호는 간을 뽑아먹는다는 전설이 훨씬 유명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간에 정기와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구미호가 사람이 되려면 100명의 간을 먹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건이 붙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구미호 하면 가장 유명한 존재는 바로 달기입니다. 은나라 주왕의 애첩이었는데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왕이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잔인한 고문을 즐겼고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주지육림이라는 사자성어가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바로 이 달기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명나라 때 소설 봉식연의에서는 이 달기를 구미호로 묘사합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린 걸 정당화하기 위해 달기를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보낸 구미호 스파이로 설정한 건데요. 소설에서는 여신 서왕모가 은나라를 멸망시키면 신선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구미호를 보냈다고 나옵니다. 달기는 임무에 성공했지만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왕은 타락했고 나라는 무왕에게 넘어갔지만 정작 무왕이 달기를 죽여버렸거든요. 신선이 되기로 한 약속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구미호는 국가를 멸망시키는 정치적 판무 카탈이자 완전한 악역으로 남게 됩니다.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권력을 원했던 요괴였던 거죠.
재밌는 건 일본 전설에 따르면 이 달기가 죽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다마모 노마에라는 절세미인으로 나타나 도바 천왕을 유혹하는데요. 천왕은 국정은 뒷전이고 그녀에게 빠져 지내다 점점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긴 음향사 아베노 야스나리가 조사를 하다가 그녀의 정체가 구미호라는 걸 밝혀냅니다. 결국 야스나리의 화살에 맞은 구미호는 죽으면서 바위로 변해버렸는데 그냥 바위가 아니라 악취와 도끼를 뿜어내는 바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살생석이라고 불렀죠. 일본 도치기현에 가면 지금도 살생석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2022년에 이 바위가 자연적으로 쪼개졌을 때 일본 사람들이 봉인된 구미호가 깨어난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구미호를 퇴치한 야스나리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설에 따르면 바로 이 세이메이의 어머니가 구미호였다고 합니다. 구미호를 퇴치한 집안의 후손이 구미호와의 혼혈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세이메이가 비범한 능력을 타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강감찬 장군의 어머니가 구미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뛰어난 전략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영웅의 비범함을 설명하기 위해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건 구미호와의 혼혈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천재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구미호는 앞선 두 나라의 구미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구미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역이라면 한국 구미호는 어딘가 착한 구석이 있거든요. 99명의 간을 먹은 구미호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인간이 되려면 딱 한 명의 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구미호는 마지막 목표물인 남자와 결혼까지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적당한 시기에 남편의 간을 먹고 승천하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부로 살면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구미호가 진짜로 남편을 사랑하게 된 거죠. 결국 이 구미호는 남편의 간을 포기합니다. 천년을 기다린 승천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구미호만의 특징입니다.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무엇보다 간절히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참 소박한 소원 아닙니까? 천년을 수련해서 온갖 도수를 다 부릴 수 있는데 고작 되고 싶은 게 인간이라니요. 대체 왜 한국 구미호만 유독 이렇게 인간이 되고 싶어 할까요? 우리 단군 신화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을 견뎌서 사람이 된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 건국 신화 자체가 동물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미호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 민족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설정이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구미호가 이렇게 착한 이미지였던 건 아닙니다. 고대에는 여우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지만 고려시대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유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아름다운 미모로 남자를 유혹하는 구미호? 당연히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죠. 결국 구미호 이야기는 여성들에겐 정조를 강요하고 남성들에겐 여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도덕 교과서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호랑이나 늑대가 아니라 여우였을까요? 여우는 귀엽게 생겼지만 울음소리가 꼭 사람의 웃음소리처럼 들립니다. 한밤중 산길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오싹하죠. 게다가 습성도 꽤나 교활합니다. 오소리 굴에 몰래 들어가서 똥오줌을 싸놓는데 결벽증이 있는 오소리가 못 견디고 나가버리면 그 집을 날름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교활한 사람을 여우 같은 놈이라고 욕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우가 무덤 근처에 살다 보니 시체를 파먹는다는 오해까지 겹쳐지면서 구미호라는 괴기스러운 요괴가 탄생한 겁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구미호는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가 나오면 다들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잖아요. 하지만 2010년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가 나오면서 판도가 뒤집힙니다.
무서운 요괴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로 재탄생한 거죠. 2020년 구미호전에서는 복잡한 내면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6년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의 구미호 은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은호에겐 그럴 만한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과거 가족처럼 지내던 구미호 금호가 사랑에 빠져 인간이 됐는데 결국 역적으로 몰려 비참하게 살다가 늙어 죽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굳이 늙고 병들고 결국엔 죽어버리는 나약한 인간이 되어야 하냐고요. 그래서 은호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선행은 철저히 피하고 소소한 악행을 정립하며 살아갑니다. 변치 않는 젊음을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삶, 그것이 은호의 상택이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은호도 결국 인간이 되고 맙니다. 자기 일에 엉뚱하게 얽힌 한 남자가 가여워서였죠. 박수무당의 덫에 걸린 강시열을 살리기 위해 선행을 베풀었고 그 대가로 원치 않게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드라마는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옛날 구미호는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됐지만 2026년의 구미호는 책임감 때문에 인간이 됩니다. 이게 왜 더 씁쓸하냐면요. 사랑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만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다릅니다. 책임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고 엄청난 감당이 필요하니까요. 사랑은 내가 선택해서 시작하지만 책임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짊어지게 됩니다. 은호도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구한 게 아니라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구한 거죠. 그게 참 현실적이라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은호가 인간이 되기 싫어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게 따뜻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취약함과 무한 경쟁, 그리고 생계라는 잔인한 링 위로 올라가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 판타지는 너도 우리처럼 돼야 행복해 라고 말했지만 지금의 판타지는 반대로 묻습니다. 왜 꼭 너희처럼 아둥바둥 살아야 해? 라고요. 그래서 난 선행 같은 거 안 해 라는 은호의 말은 사실 이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나를 바꾸라는 사회의 요구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내가 인간이 되어 희생하면 이 사회는 나를 지켜주기는 하는가? 은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네 정말 괜찮아? 이 질문이 유독 뼈아픈 이유는 우리가 선뜻 대답을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이미 너무 지쳐버렸고 안 괜찮다고 주저앉기엔 당장 내일의 출근이, 내일의 생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미호는 인간이 되기 싫어했지만 결국 인간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인간인데도 가끔 인간으로 사는 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인간이 되기 싫어하는 저 구미호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사는 게 지나치게 힘들어진 이 세상이 이상한 걸까요?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마는 구미호를 내세워 우리를 슬쩍 자기 객관화시키는 드라마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요. 왜 인간이 되어야 하지? 인간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구미호가 인간이 되려 애쓰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간이 대체 뭐길래를 되묻는 시대가 온 거죠. 2000년 전 산해경의 구미호는 길조였고 봉신연희의 달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녀였고 전설의 고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구미호는 처음으로 인간을 거부합니다. 결국 구미호는 언제나 그 시대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년 뒤의 구미호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쯤이면 인간이 구미호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